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지진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안과 대처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 이송규 기술사 겸 안전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모셨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저희 두 분 모시기 전에 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건물이 많이 무너졌고 앞으로 이 지금 무너진 건물들 개보수를 할 때 좀 지진의 중점적인 방점을 찍고 좀 보강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금방 화면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우리 건물을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걸 생각하고 지금 건물 지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지진 예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할 때나 꼭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크게 건물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빌딩이 무너져서 사고가 아니고요. 2차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2차 사고라면 어떤 식의 2차 사고죠? 사고, 흔들리면서 책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이 떨어진다 할지, 아니면 외벽에 붙어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서 다친다 할지, 금방 화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간판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조명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2차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대책, 대비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방금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으셨지만 포항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상당히 손상을 입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늘게 금간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은 내부 철근이 항복한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이런 손상을 입은 구조물은 여진 시에 붕괴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건물들 이렇게 잔해들 많이 봤는데 무엇보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지진 자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진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지 특히 운동장이나 넓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영상들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구조물과 그렇지 않은 구조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지진 시 대피 요령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책상 밑이라든지 이런 데 머리를 감싸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낙하물에 의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진동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라 이럽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까 내진 설계가 6층 이상은 1980년대부터 됐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된 내진 설계는 20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술자들이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진 설계인지를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설계자나 기술자들이 구조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구조물인 경우에는 낙하물에 조심하면서 구조물 밖으로 빨리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일단 내진 설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좀 넓은 공터로 나가는 게 좋습니까? 공터로 나갈 수 있다면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은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빨리 나가기 곤란한 경우에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조심하시면서 코너로 이동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공간의 코너, 화장실, 목욕탕 이런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붕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연치고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수능일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빠른 시기에 일주일 연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그 수험장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구조물도 있고 그 이외에 또 학생들이라든지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기에 부적절한 그런 상황도 있기에 여진을 고려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연기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수험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수험생에 대한 어떤 뭐 성적이라든지 그 시험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 교육부의 경우에는 지진이 5.0 이상이면 시험지를 덮고 시험을 중지한다. 뭐 이런 지침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5.0 미만이면 괜찮은 겁니까? 뭐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지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아주 활성화돼서 많은 국민들이 뭐 규모, 뭐 5.0, 뭐 6.5 이런 수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만 실제 지진 전문가들은 규모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구조물의 피해와 연관되는 것은 최대 지방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1이라고 그럴 때 1에 대해서 몇 %의 수평력이 작용했나, 그것이 내진 설계라든지 지진의 피해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규모 5라 하더라도 규모 5가 아주 깊이서 발생한 경우, 얕은 데서 발생한 경우, 먼 곳에서 발생한 경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어떤 잣대로 삼아서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은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 수능과 관련해서 학교에 관한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가 또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계단이랄지 아니면 지하철이랄지 여러 곳에서 이 자연재해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대처 요령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뭐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고 아니면은 책상으로 밑으로 숨어야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러나 제일 먼저 이제 위급하게 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1, 2분 동안에. 그래서 몸을 피해야 되고요. 예.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책상이라든지 이런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끝나면은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탈출할 때 신속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건물의 아파트에서 고층에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가야 되느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극한 상황을 맞닥뜨려졌다라고 했을 경우는 가장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5층이면 가까운 층에 눌러서 나가야 되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나가야 되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기나 이런 문제들이 하자가 발생해서 수독되는 경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틀어집니다. 예. 틀어지면은 엘리베이터의 캡이 레일을 타고 상하 운동을 하는데 이게 끼어버리면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가장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비상계단입니다. 비상계단은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벽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고요. 예.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적으로 비상계단을 탈출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터에 나오거나 또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그런 빌딩 그리고 네. 아파트 이런 건물에서는 탈출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운전 중에 네. 지진을 맞닥뜨렸다. 운전 중에 지진을 감지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운전 중에서도 굉장히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에 내가 차를 가고 있는데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보기에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요. 예. 자동차로 움직여야 되고 그 현장을 벗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 주변에 낙하하는 물건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차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지 않고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2, 3분 지나면은 완전한 그 강진이 멈추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다른 또 안전한 곳으로
차를 놔두고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라서요. 그렇죠. 일단 집 밖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터에서는 따로 행동 지침이 없는 건가요? 일단 그렇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많이 봐서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진에 대해서 대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알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 5.4 정도 일본 사람들이 지진 나면요. 웬만한 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5.4 지진이 정말 우리가 한 4, 50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장 좋은 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교육. 평상시에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죠. 교육에서도 저는 방송 교육이죠. 예. 네. 방송 매스컴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무 교육. 요즘 많이 작년 이후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돼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만약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리 위에서 네. 뭐 차에 타고 있든 아니면 건너고 있든 간에 다리 위에서 지진을 맞닥뜨렸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그렇습니다. 좋을까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대교를 보면은 그 내용 연수가 굉장히 진한 다리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가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다리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물에 뛰어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상황이 대처가 됐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이 방법보다는 다리 측면에서 예. 다리가 지진에 의해서 다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불안할 뿐이죠. 다리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안정감을 갖고 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인식이 가져야만이 다리 옆에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불안감을 갖지 말고 네. 의연하게 대처하라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 그리고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